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폴리스가 면역력에 좋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 가보면 프로폴리스 제품이 정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하나 먹어볼까? 면역력 좀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프로폴리스는 정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폴리스의 실제 효과를 과장 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먹어도 되는지 굳이 안 먹어도 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폴리스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버리나무의 싹이나 껍질 등 식물의 생장점에서 얻은 성분을 모아서 자신의 분비물과 섞어 만든 물질입니다. 이걸 왜 만들까요? 벌집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균이나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천연 항균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물질 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폴리스 정말 면역력에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여러 연구에서 항산화 작용과 항균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줄이거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면역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성분으로 바로 올라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있다, 항균 작용이 있다. 이것만으로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건강기능식품에 속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물 실험이나 시험관 연구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효과가 나왔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기 증상이 줄어든 경우, 염증 수치가 낮아진 경우, 이런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연구 규모가 작거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품마다 성분과 농도가 다릅니다. 같은 프로폴리스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는 면역력 향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주목할 만한 연구도 하나 나왔습니다. 2025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입니다. 아동과 성인 6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면역 과민 반응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특정 조건에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면역력 상승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기능성은 아직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정식 등재된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확정된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능성은 항산화 작용, 구강 내 항균 작용,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인정된 부분입니다. 즉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 입안 세균 억제에 도움. 이건 근거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그 외에 염증 완화 면역 조절. 이건 어떨까요? 이 부분은 가능성이 제기된 수준입니다. 확정된 효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보조적인 건강관리.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자연 성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 천식이 있는 분, 특정 식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 이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이 생기거나 호흡이 불편해지는 이런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프로폴리스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가 면역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걸 무시하고 이거 하나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프로폴리스는 이 기본이 잘 갖춰졌을 때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로폴리스는 항산화와 항균 작용은 확인된 상태입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은 항산화와 구강 항균 작용입니다. 면역력 향상은 가능성 수준입니다. 일부 인체 연구는 있지만 아직 제한적입니다. 보조적인 건강관리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을 확실하게 올려주는 기적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인 선택지는 맞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 가지 제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프로폴리스를 드시고 계시다면 너무 큰 기대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일부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건강기능식품 선택에서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